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혜정입니다. KBS 원주방송국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의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안흥 한의원의 유옥증 원장 모시고 한방질환 상담하겠습니다. 요즘 봄철 미세먼지 또 꽃가루 알러지로 고생 많이들 하시죠. 그리고 옷 드시고 또 옷 알레르기로 병원 내원하시는 분 많다고 하는데 주의사항 또 어떤 치료법이 있는지 민간요법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이 밖에도 뜸 치료나 중풍, 뇌졸중, 오십견, 어깨 통증 모두 좋습니다. 한방질환 관련해서 궁금증 전화 주시면 전문가의 상담 바로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호 씨 상담 전화번호 알려드립니다. 이용호 씨 상담 전화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흥 한의원의 유옥증 원장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셨어요. 네. 자, 요즘 어떤 환자들이 좀 많이 내원하시나요? 요즘은 워낙 상담 전화 먼저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상담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764국에 6335번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게 궁금하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다른 게 아니라 제가 항상 머리가 많이 아파요. 조금 신경을 쓰거나, 심하게 쓰거나, 뭐를 먹어서 좀 안 좋았을 때, 그게 머리로 많이 아파서 제 머리가 아픈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그게 새끼였더라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도 이제 목이 디스크가 그 머리가 하도 아파서 찍어봤더니 목 디스크라고는 했는데 시술을 하러 했는데 그 시술이 싫어서 제가 침도 굳이 한 달 보름을 넘게 맞고 또 추마요법을 어디 있다 월성리 어디 하는 데 있다 해서 거기서도 한 몇 달을 받고 그래서 지금은 또 이제 다른 체육관에서 자세 교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것도 좀 나름대로 이제 막 한다고 했는데 머리가 너무 아파서 뒷골이 왼쪽으로 당기면서 어깨 라인까지 팔꿈치까지 막 당기고 저려요. 그래서 저는 이 머리 아픈 게 제 이 목선 있는데 올라가는 혈관이 막히거나 그래서 치매가 오지 않나 막 여러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이게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예. 일단 이제 두통은 네. 세 가지로 나눕니다. 편두통이라는 건 좌우로 이제 아픈 경우가 있고 한쪽만 아픈 경우 또 전체가 아픈 경우가 있어요. 근데 아까 좌측으로 해서 좀 아프시다고 하셨죠? 네, 머리 아플 때는 오른쪽이 거의 많이 오른쪽이 아파요. 더 아프시고 그래서 네. 이 오른쪽이 아픈 것은 기순환 장애로 보고 있고요. 또 좌측으로 아픈 것은 혈행 장애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전체가 다 아프신 것은 기혈의 어떤 전체적인 조화 장애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부 의료기관에서 보시니까 이 경추 신경 눌림이라든가 디스크가 있거나 또는 이제 이 목에 거북목이라든가 일자목으로 해서 목의 이 형태가 자세의 어떤 바른 자세가 안 되면서 목이 이제 좀 한쪽으로 많이 휘었거나 눌려 있을 때 그때 이제 손끝이나 어깨 결림, 손끝 저림, 심지어는 마비 기운까지도 올 수 있어요. 그리고 보편적으로 이제 침 치료, 추나 또는 도수 치료 여러 가지 치료를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가급적이면은 그 원인을 정확히 먼저 알고 치료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간 침 치료 받으셨다면은 한의원에서 그 원인을 많이 좀 알아보셨을 텐데 지금 복합적으로 봤을 때는 경추신경 눌림이 있는 것도 있고요. 거기엔 또 한 가지는 이제 신경을 많이 쓰셨거나 잠을 잘 못 주무셨거나 또는 음식을 조금 체기가 있거나 그랬을 때 이제 좀 더 안 좋으셨다 그랬어요.
그랬을 때 이제 두통이 더 올 수는 있는데 이런 복합적 요인들로 봤을 때에는 한의학적으로는 우측이면 기순환 장애, 기분과 어떤 정신 스트레스 관계하고 깊어요. 혹시 그리고 뭐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나요? 신경 쓸 일이 좀 많았거나? 예, 제가 좀 그래 있었어요. 아,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일단은 심리적인 부분으로 일단은 두통이 오는 건 뭐 기분 좋은 생각, 밝은 햇볕을 한번 보고 또 맛있는 음료를 한 잔 마셔도 기분이 개운해질 수는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일단 심리적인 부분을 좀 더 많이 좀 올려주시고 두 번째는 그 원인을 잘 찾아야 되는데 이제 혹간 걱정하시는 게 이제 아까 치매에 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 치매는 또 다른 영역으로서 또 좀 심도 있게 많은 또 검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그 치료의 결과가 빨리 안 나타나고 지속적으로 반복되니까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좀 그 가까운 의료기관에 가셔서 그 검진을 받고 또 내가 평소에 이럴 때 좀 안 좋았다라는 것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개선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럼 네, 원장님 근데 지금 이 증상에서 좀 네.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치료 방법이 좀 예, 있을까요? 치료하는 방법은 무엇보다도 뭐 이 침뜸요법이 있고요. 네. 뜸은 이제 머리에 뜨는 치료법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목 경추 쪽에 침뜸요법이 있고요. 이제 그 세 번째로는 거기에 기기불창 뭐 기운이 이렇게 순환이 잘 안 되고 혈행장애도 있고 그렇다면 거기에 뭐 간편한 치료약도 있습니다. 예. 네. 그 한 가지 더 여쭤봐도 돼요? 네. 예. 네, 제가 이 머리가 많이 아플 때는 정신을 못 차리고 막 하면 이 몸에 있는 아래 있는 거 다 토해내어야 그날도 안 가라앉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되어야 이 머리 아픔이 가라앉거든요. 그 좀 심한 경우시군요. 약도 안 되더라고요. 그 예. 저거 펜젤 같은 어, 거. 예. 그럼 올해 연세가 혹시 어떻게 되시나요? 네, 50된 어, 중에. 54세시면 이제 갱년기 연세도 되셨고요. 이 복합적인 부분이 좀 많이 있으신데 그러시다면은 한번 그 부분까지 그 정도로 심화된 상황이라면은 한번 직접 내원하셔서 네, 상담을 좀 해보시는 것이 더 좋을 듯합니다. 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전화 왔습니다. 764국에 6336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기 소화가 잘 안 되는데 네. 뜸이나 침이나 아니면 그 한방약 병행해서 치료를 해야 되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요. 예, 이제 소화도 왜 안 되는지 요인이 많습니다. 네네. 이제 소화력이 부족한 건지, 네. 이 위에서 이제 위 연동 운동이 잘 안 되고 소화력이 약한 건지, 위산의 어떤 분비가 조화롭게 안 되든지, 그런 것들, 그리고 선천성적으로 이제 위가 좀 약하시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 또는 이제 위 하수, 뭐, 요런 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음, 식사 습관도 중요합니다. 제때 잘 드시는지, 또는, 네네. 이 저작을 잘 해서 드시는 건지, 아니면 그 음식 내용물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소화가 안 된다면 내가 소화를 잘 시킬 수 있는 음식을 좀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네네. 그리고 두 번째는 때 맞춰서 잘 드시는 거, 기분 좋게 드시는 거. 예, 그리고 네. 음, 그리고 이제 소화가 좀 안 되고 위 기능이 안 좋다고 하면은 이 네네. 안색으로도 충분히 알 수가 있어요. 아, 첫째 안색이 초췌합니다. 그리고 얼굴에서 기미나 이런 것이 좀 잘 올라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구취가 좀 심할 수 있고요. 또 이상적으로 복부에 지방이 많이 이렇게 나는 경우도 있고 마르는 경우도 있는데 복부가 대체로 좀 차가운 경향이 있어요. 네네네. 예, 차요. 네. 예, 그래서 그 복부를 일단은 좀 따뜻하게 해주시는 거,
특히 여성들인 경우는 복부의 그 어떤 온도를 요즘처럼 이제 온도가 갑자기 올라가고 했을 때에는 내의를 이제 조금 얇게나 혹은 안 입는 경우가 있는데 한 2겹 정도로 입어주시면은 기초 체온이 보온이 잘 됩니다. 특히 약간의 그 땀을 흘리고 나서 바람을 쐈을 때 체온이 뚝 떨어지고 복부가 많이 냉해집니다. 그 남성이나 네네. 여성 똑같아요. 그럴 네네. 때 되게 소화기 계통이나 장 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바로 차이가 나요. 그래서 상시 복부는 따뜻하게 해주시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아, 음식 내용물을 밥이든 국수든 내가 소화를 잘 시킬 수 있는 것들 그렇게 하고 네네. 이제 마무리는 이제 치료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이제 이 내가 생활 습관을 먼저 좀 따져볼 필요가 있고요. 2단계는 생활 습관에선 잘 모르겠다. 그러면 네네. 진료를 받으셔서요. 뭐 뜸요법도 아주 좋을 수가 있습니다. 아, 왜냐면 그건 온구 작용까지 같이 하니까 따뜻하게 해주고 이 우리 임동맥 쪽으로 같이 이렇게 좀 이 온구 작용을 해주니까 따뜻해지면서 기능이 아주 좋아져요. 그리고 또 이 산 분비가 위산 과다라든가 혹은 저산증이라든가 그랬을 때도 문제가 오니까 그 부분을 좀 확인을 해서 거기에 적절한 조절해 줄 수 있고 치료할 수 있는 약을 좀 처방을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원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아는 한의원 유옥충 원장 모시고 한방 상담하고 있습니다. 한방 질환 관련해서 궁금증 전화 주시면 지금 바로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하시 상담 전화 764-6335, 764-6336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담 전화 받겠습니다. 이번에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나이는 한 65세 정도 됐고요. 그 요실금이 좀 심하거든요. 네. 근데 뭐 과민성 요실금이라 그러는데 네. 그거는 어떤 치료를 해야 될까요? 예, 과민성이라면은 이제 아무래도 일단 여성 질환에서는 이제 염증을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네, 좀 쪼그리고 오래 일을 한다든가 그래서 갑자기 일어나고 또는 네, 무거운 짐을 들고 이렇게 계단을 오르거나 높은 곳을 오르고 이런 복합적 요인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심리적으로는 이제 수면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푹 자고 나면은 모든 기능들이 다 원만한데 신경도 좀 많이 쓰이고 수면도 제대로 못 치르고 또 그 외에 좀 체격이 하복부 쪽으로 지방이 좀 많이 생겼을 경우에는 네, 좀 문제가 더 심화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그런 부분은 이제 하복부의 그 요혈에다가 뜸요법을 하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실금은 방광의 괄약근 기능이 좀 약화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네, 그 부분으로 좀 강화될 수 있는 그런 한약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2가지 요법으로 해가지고 치료를 해보시고요. 네, 그 외에 이제 더 심화된 부분들은 좀 쉽지는 않지만은 그것은 또 현재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자면 과민성의 요실금이면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의료기관에 가셔서 네. 진료를 받고 뜸하고 또 거기에 병행해서 좀 침뜸이 부족하다면 치료약도 좀 처방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치료를 얼마나 받아야 될까요? 보통 한 2주에서 3주 정도 받으시는 네,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숙면을 좀 못하는 편인데 네. 그러면은 요실금을 위해서 뭐 수면제라도 음, 먹으면 또 어떨까요? 어, 이제 그 수면을 잘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수면을 잘 못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이 소변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게 예. 상관관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실내에 온도가 예. 좀 따뜻해야 되고 예. 두 번째는 야간에는 많은 수분 섭취를 피하시고요. 예. 예. 그리고 이 뭐 컴퓨터나 이런 스마트폰으로 뭐 이렇게 정보 같은 걸 너무 많이 보지 마시고요. 차라리 예. 라디오 음악이나 이런 걸 좀 들으시면서 편안하게 이완을 시키셔야 됩니다. 그리고 조격을 한번 하시는 것도 도움이 돼요. 조격 한 네. 10분에서 15분 하시고요. 그리고 잘 수만 있다면 무조건 자야 됩니다. 근데 되게 잠자는 시간을 넘기고 잠을 자보려고 하니까 숙면이 잘 안 되는 거고, 그리고 네. 낮 시간에 카페인 음료나 이런 거 조금 유의하시고요. 네. 그리고 그 시간대에 그리고 잠에 대한 어떤 불안감을 너무 갖게 되면은 잠이 더 안 옵니다. 그래서 그런 불안감 갖지 마시고요. 편안하게 이완을 시키십시오. 그리고 낮 시간에 햇볕을 좀 쬐시면서 좀 일광욕도 조금 좀 이렇게 하시고 하면은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근데 선생님, 네. 그 과민성 관광염이 증상은 어떻게 뭐 나타날 수 있나요? 증상은 이제 하복부 쪽이 네. 약간 찌릿한 느낌도 있을 수가 있고요. 예. 소변이 금방 녹는데도 또 예, 그렇죠. 그러니까 잔뇨감이 항상 있는 거죠. 예. 예. 그리고 하복부가 약간 뻐근하고 찌릿한 느낌도 있고요. 그리고 항상 좀 약간 그 문제로 해서 좀 불안감이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잠을 이렇게 누웠다가도 약간 그런 증세가 있으면은 잠을 못 자는 거죠, 그냥. 네. 예. 또 마무리를 하고 자야지 하는데 또 좀 있다 보면 또 예민해지면 또 그렇고요. 그래서 그 아까도 소화기 계통에 관한 부분을 말씀드렸듯이 하복부를 좀 많이 따뜻하게 해주세요. 아, 예. 네. 예. 근데 제가 지금 열이 좀 많은 편이거든요. 열은 많아도 복부는 별개일 겁니다. 네, 그래서 열이 아마 위로 뜨실 거고 아래로는 좀 차가우실 거예요. 아, 예. 예. 그래서 네. 이런 분들은 또 열 많은 분들은 그 신 음식을 또 먹지 말라 그러는데 여름에 네. 식초 같은 거나 액기스라든가 그런 걸 좀 많이 먹는 편인데 그런 거 조심해야 될까요? 그것은 그렇게 큰 문제는 안 됩니다. 다만 네. 너무 찬 음식은 좀 피하시고요. 네. 열이 있다래도 그게 실열이 아니라 허열로 보이거든요. 스트레스나 잠을 못 자고 이런 복합적인 것이지 염증성으로 이렇게 심화가 돼서 막 열은 되게 염증이 심했을 때 열이 많이 나는 건데 지금 우리 전화 주신 분께서는 심한 염증성으로 열이 나는 건 아니고 한의학에서는 수승화강이라 해서 가슴 위로는 화가 뜨고 또 명치 이하 가슴 아래로는 한기가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원래는 역전이 돼야 됩니다. 찬 기운, 콩팥이나 이런 아래의 찬 기운은 심장의 뜨거운 화를 좀 꺼줘야 되고 심장의 불 기운은 아래 신장이나 하체의 차가운 부분을 따뜻하게 데펴주는 이 순환계통이 잘 돼야만이 건강한 건데 아마 연세가 드시면서 그 기능이 조금 실조되신 거예요. 네, 그래서 근데 선생님, 네. 근데 그 과민성 있는 사람들은 염증이 자주 생긴다 그러는데 생길 수가 있죠. 네. 그럼 예방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방은 면역 관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많은 주의도 필요하더라도 근데 그게 주의한다고 안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면역을 강화하는 방법이 좋겠죠. 그렇다면은 이제 그 부분은 한의원이나 이런 기관에 가셔서 진료를 보셔서 거기에 적절한 치료 방법을 한번 상의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면역력을 좀 키우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드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안흥한의원의 유옥중 원장 모시고 한방질환 상담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화 주세요. 지금 전화 주시면 바로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32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원주방송국에서 진행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 764-6335번, 764-6336번입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정보와 생활정보를 전문가가 직접 상담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일 11시 5분부터 40분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이 방송은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아능한의원의 유옥충 원장 모시고 한방질환 상담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상담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신 분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머리가 요즘 너무 머리가 시리고 머리가 바람이 나고 또 몸이 춥고 그래서 어디서 어떻게 진료를 받아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그것은 이제 한의학에서는 머리 숫자 바람풍자 수풍증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과거에 이제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77세예요. 그러면 이제 과거에 뭐 젊으셨을 때부터 이 노동을 한참 하실 수 있는 연세까지는 아마 일을 하시고 땀도 좀 많이 쏟고 뭐 이렇게 머리를 충분히 한기에 대한 어떤 방비 같은 걸 안 하셔서 머리에 이제 한의학에서는 흔히 머리에 바람 들었다 그러죠. 그리고 몸에도 이제 바람이 들어서 이 매디매디 아프시고 그런 건데 그 수풍증인데 그것은 한의학으로는 침뜸이 상당히 효과적이고요. 그리고 혹 머리를 감거나 목욕을 하고 나셔서 머리에 땀구멍이 열린 상태에서 선풍기나 뭐 이렇게 이 바람으로서 머리를 말렸을 때 그 후유증으로 머리가 더 많이 아플 수가 있어요. 제가 몇 년 전에 겨울에 갑자기 그냥 막 추워지기 시작하더니만 뭐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그 저체온증이 왔는지 그때부터 지금 몸에 바람도 나고 머리에도 바람이 나는데 그럼 어떻게 한의원에서 이렇게 뭐 그렇죠. 침으로 침하고 뜸하고 하고 이제 이 수풍증이 이제 한기가 몸 속에 많이 스며서 뭐 골수까지 시리다래죠. 뼛속까지 시리다래죠. 이제 그런 정도면은 치료약을 좀 병행하시고요. 그냥 머리가 좀 이 한기가 들면서 지끈거리고 아프시다면은 이 침뜸으로도 상당히 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요즘 뭐 날씨도 춥지도 않았는데 집에 있으면은 막 등에 바람이 나고 머리가 시린 느낌이 들어가지고 어디서 치료를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를 몰라가지고. 진료를 아직 한 번도 받으시진 못하셨다는 말씀이시죠? 네. 받아볼 생각도 안 했고 그런데 날씨도 이렇게 안 추운데요. 요즘 자꾸 머리가 시리고 머리가 하면서 춥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어디서 어떻게 치료를 받아야 되나. 그러면 원장님 술로 치료가 가능합니까? 침뜸요법으로도 뭐 간편하게 결과가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한번 내원해서 치료를 좀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머니. 아유 감사합니다. 그럼 침으로 이제 치료할 수 있는 거네요. 뜸하고 감사합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한방 질환 상담하고 있습니다. 이용하시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원장님 앞서도 얘기하셨습니다만은 이 옷순으로 피부 질환 오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 이 민간요법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요? 있습니다. 일단은 뭐 너무 급하면은 일단 병원에 가셔서 뭐 이렇게 이제 주사도 맞고 약도 받으시고 또 근데 이제 되게 시골이나 이런 데서 급하게 그랬을 경우에는 되게 좀 당황해하시고 그 가려움증 때문에 어쩔 줄 몰라 하시는데 요즘에는 시골에 이제 보면은 뭐 시골이 아니라도 텃밭에 나는 그 부추 있죠.
부추의 즙을 좀 찧어서 즙액을 그 가려운 부위에 좀 발라주시고요. 아, 부추즙을요? 예. 네. 그리고 그 믹서에다 가르셔도 됩니다. 네. 그래 가르셔서 또 그 즙액을 약간 희석을 해서 네. 자주 이렇게 하루에 한 3번 내지 5번까지 자주 이렇게 좀 음용으로 해주시면은 네. 그게 빨리 내려가고요. 두 번째 한의학적인 약으로는 이제 감초 달인물로 발라주고 마시는 것도 좋고요. 네. 이제 세 번째는 뭐 이게 좀 자주 구하기는 쉽지는 않은데 그 피마자유도 상당히 효과가 빠릅니다. 바르게 되면 가려움증이 빨리 가라앉아요. 예. 예. 주로 이제 먹었을 때 옷 네. 관련 음식을 먹었을 때 이 네. 두드러기가 어느 정도로 좀 심한가요? 뭐 옷을 많이 타시는 분들은 뭐 전신이 막 벌게 가지고 그 가려움증도 힘들어서 입원해야 될 정도로 심지어는 뭐 이 간 쪽으로도 손상이 가고요. 네. 그다음에 이 호흡 곤란까지도 옵니다. 그리고 이제 중등도는 좀 가려워서 뭐 몇 주간 잠을 못 잘 정도로 그래서 막 너무 긁어서 막 염증, 피부염이 유발될 정도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주 경증은 대개 이 귀 주변이나 목, 겨드랑이 이런 사이사이로 접치는 피부 사이로 해서 가렵습니다. 가렵고 그리고 이제 구강 주변도 조금 가렵고 눈 주변도 가려울 수가 있어요. 일단은 이런 경우에 빨리 응급실 심한 경우는 이제 병원에 가셔서 그렇게 하시고 뭐 심하지 않은 경우라면은 이런 간단한 방법을 써도 충분히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안흥한의원의 유옥중 원장 모시고 한방 질환 상담했고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는 최희덕 변호사 모시고 법률 상담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